강 전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 전 후보자가 어제 오후 한 3시 한 40분쯤이었나요? 그때 사퇴 표명하는 글을 남겼었는데 그 바로 직전, 거의 동시간대에 17분 전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 그러니까 박찬대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갑자기 강선우 후보자님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17분 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저 이제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쓴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냐라는 물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페북에 올려있는 글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더 이상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뭐 본인도 힘들고 우리 동료들도 좀 힘든데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의견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와 사전에 얘기가 되신 부분 있으실까요? 따로 사전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실과의 좀 소통이라든지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와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박명태 위원님. 글쎄 뭐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 두 분이 알겠죠. 네. 그런데 정말 공교로웠던 건 박찬대 의원이 3시 30분에 페북을 통해서 그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전 그 페북을 본 순간부터 이제 기정사실로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연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분 정도 지나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박찬대 의원이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당권 경쟁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은 눈을 안 보고도 뜻을 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명심 경쟁을 했잖아요. 아마도 박찬대 의원은 이 뜻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고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앞서 얘기했었던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림자 보좌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직접 강선우 후보자에게 결정해 주신 게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마 박찬대 의원도 확인을 했을 거고 그러지 않고서라면 본인이 이렇게 앞장서서 페북에 메시지를 올릴 만한 그 정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교감은 있었을 겁니다. 우연일까요? 17분의 차이를 두고 박찬대 의원이 먼저 얘기하고 강선우 의원이 그 뒤에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린 SNS 올렸던 것.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사전 교감이 있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까지 글을 올렸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당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끝난 건 아니지만 앞서 2차례 있었던 지역 순회 경선에서 결과를 봤을 때 박찬대 의원이 많이 밀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걸 이용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상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약간 야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명 강행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냉가슴을 앓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책임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조정해 주거나 해결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박찬대 후보가 그 선거 와중이니까 여러 민심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부 상황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당이 주도해가지고 안고 가겠다라는 게 컸어요. 그러면은 용산 쪽에서는 그것을 그 용산이 부담을 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또 의원들 중에서 좀 분위기를 총대를 좀 매줘야 되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이 상황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민심을 굉장히 선거 중에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용산에 지금 어려움을 교감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측의 입장도 잠깐 전해드리면 정청래 의원도 한 3시쯤에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자진 사퇴할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내용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박찬대 의원이 글을 썼다. 그래서 본인도 입장을 올렸다. 이제 그게 이제 정청래 의원 측의 입장이고 또 원내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좀 말이 좀 엇갈리긴 한데 어쨌든 공교로웠습니다. 17분 자진 사퇴 SNS 글을 올리기 17분 전에 박찬대 의원이 자진 사퇴해달라는 글을 올렸던 게 과연 어떻게 된 걸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짧게만 더 네네네. 설명을 드리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동료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본인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위치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찬대 그 후보가 저 시간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글을 올린 것이지 그러지 않고 다 알고 난 다음에 올렸다. 이런 거는 그냥 공격하기 위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